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물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말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조용한 곳에 나와서 하고요. 계곡을 먼저 한번 찍어 봤고요. 계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도 이쪽은 강원도 쪽은 이 경치들이 좀 괜찮고 계곡들이 좋아요. 그래서 뭐 저 정도 저거를 계곡 예쁘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네. 요즘 최대 화제가 이제 다들 이제 농막하고 쉼터겠죠. 어떻게 하면 이제 내 형편에 맞는 부담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가족끼리 힐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심사인데, 제일 먼저 이제 가격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하여튼 군살이랄 것보다도 짜내고 또 짜내고 해갖고 그냥 마진이고 할 거 없이 그냥 제로 다 같이 어려운데 거의 그냥 원가에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100평하고 그리고 기초 이런 식으로 토목하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농막이나 쉼터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인허가 사항 이런 거 다 해드리고 서비스 다 해드리고 일절 그냥 계약만 하면 바로 나중에 이제 오셔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땅 100평에 모든 걸 다 해서 똘똘 말아서 3,950에 전원주택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군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만큼 또 이제 그만큼 또 여력들이 또 없을 테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든 간에 가족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대화가 없으면 이혼의 한 요소가 되어서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로 인해서 사람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그 하나로 인해서 그게 화근이 되어서 옛날에 10년 전에 어땠지, 20년 전에 어땠지 이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이 되고 가정의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대화로 인해서 안 풀릴 것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하여튼 가족의 아지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중에는 지지고 볶고 집에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갈 곳이 있고 우리 가족들을 내가 데리고 가장 입장에서 내가 데리고 가서 우리 가족 정도는 책임지고서 내가 고기 정도는 구워줄 수 있고 한 끼 정도는 먹일 수 있는 이런 가장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해서 하려고 하니까 대출 받고 여유 자금 있고 이러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조그만하게 약간만 해서 하면은 한 본인 돈 한 2,500 정도만 들면은 내 집 만들 수 있습니다. 100평짜리. 예, 100평짜리 하고 농막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땅에 대한 대출이 한 절반 정도 조금 못 나오죠? 요즘은 요즘은 건물이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출이 이제 거의 막혀 있거나 아니면 대출의 한도가 좀 적어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상황에서는 좀 여유로운 편이라 대출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니까 한 3, 40% 잡는다면은 3,950에서 뭐 한 2천 후반대나 한 3천 정도만 있으면은 뭐 요 정도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모든 게 상황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고 결정하기도 좀 그 힘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건 이건 내 땅이 아니고요. 이 땅은 이제 우리 그 귀농 귀촌 동호회 촌스런 TV의 회원이 카페로는 한 3만 명 정도 귀농 귀촌 동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SNS에 친구들이 한 2, 3만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친목이나 이런 부분이 한 10,000명 정도 돼 갖고 한 1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땅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한 90% 땅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막하고 쉼터를 할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땅을 사놨는데 너무 커갖고 분할해서 이걸 나누어서 좀 합시다 하는 것도 있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나누어서 회원들에게 100평, 150평, 200평 원하는 대로 평수로 나누어져서 회원들에게 이걸 좀 이렇게 해서 그 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분할하고 그다음에 잡다한 일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농막 오는 것까지 다들 안 해봤을 테니까 내가 깃발 들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뭐 이게 땅 장사 아닙니다. 이 땅 팔아갖고 이건 단 한 푼 내가 받는다면은 내가 성을 갈죠. 그건 뭐 회원들 다 알 겁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땅을 이렇게 매매를 시켜줬다고 해갖고 단돈 내가 1원이라도 받고 밥 한 끼 먹었다면은 내가 성을 가립니다. 그만큼 정도로 저는 특히 이 뇌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아예 그런 거를 받질 말자. 그냥 내가 편하게 살자. 사람이 정직하면은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거든요. 내가 바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와도 나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너 정도는 보다는 나는 그래도 나는 내가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원천이 뭔가 하면은 남의 돈 안 먹고 눈먼 돈 안 먹는 거.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죠.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제 회원 땅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을 판매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시골의 땅을 100평, 200평 땅 나누어진 걸 산다는 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힘들어요. 그런 땅 안 팔아요. 그러니까 대개 다 분할을 하는데 분할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뭐 2개월, 3개월, 심지어는 1년씩 기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할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뭐 사실상 한 길면은 한 달 반, 짧으면은 일주일 내로 여기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다.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농막을 갖다 놓고 내가 전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다들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 다들 바빠지셔서 연락이 엄청 오거든요. 그 100평짜리 어디 없느냐 이러면 지금은 하는 데가 없고 지금은 다 나갔고 지금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여름 휴가 딱 닥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미리미리 봄부터 한가할 때 연락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땅 100평이라도 아무리 시골 땅이라도 이거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좀 짜서 봄에 한 3, 4월 달에 연락을 주면 넉넉하게 한 2달 정도로 해서 이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딱 닥쳐 갖고 이제 여름 휴가가 다음 달에 딱 잡히자마자 이제 농막을 해야지 쉼터를 만들어야지 6평 하느냐 10평 하느냐 이런 계획을 짜고 막 이러는데 땅이 어디서 있어요? 어디 기다려 줍니까? 누가 땅을 100평, 200평 딱 잘라놓고 이걸 사 이러나요? 시골 가면 전부 다 1,000평, 2,000평, 뭐 크게는 10,000평.
기본이 1000평 이상입니다. 전부 다 시골 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이 딱 해서 기다리는 땅은 없다 하는 거 말씀을 미리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설명이 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 이 농막이나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설명이 왜 그래 짧으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혹시나 좋은 소스도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의 어떤 방안, 하나의 방법론도 생각되는 거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 토지 뭐랄까요, 관광하시는 분들 있죠. 이 토지는 얼마, 아이고 비싸, 저 토지는 얼마, 아이고 뭐도 있는데 비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딱 1, 2분만 딱 보고 그냥 아우 비싸 이렇게 비판만 해놓고 딱 댓글 달아놓고 나가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부동산 TV, 예, 그런 TV, 땅 파는 사람들 TV에 가셔서 보시면은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농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가 뭐 제가 이제 촌스럽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조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농막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울에서 언감생심 시골에 뭐 다녀와 보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100평짜리를 갖다가 거기다 농막을 놓고 전기수도 정화조를 다 끌어다 놓고 그다음에 관공서 일을 볼 때도 행정 업무까지 다 하는 거 내가 다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방법론에서도 생각도 안 되고 엄두가 안 나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간 이렇게 해와 보니까 제가 이 농막을 해서 시골에 가서 한 100평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그 마음 자세로 서울에 계신 분들 그리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요분들이 시골에 내려갔었을 때 땅이 1000평씩밖에 안 파는데 그걸 갖다가 1000평을 사서 누구 분할해서 가져갈 겁니까? 분할 안 되면 어쩔 거예요? 1000평을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평씩 이렇게 잘라서 파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걸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요걸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하면서 그 이후로 저를 모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하면서 요즘에 어떤 형태가 나타났냐면은 50평에서 60평 정도로 해서 아주 간단한 곳에다가 쉼터 같이 10평이나 20평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뭐 8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거는 장점이 뭔가 하면은 작은 평수에 50평이라는 평수 안에 뭐 공간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동선 이런 거는 뭐 그냥 차 왔다 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와서 잠깐 이제 고기나 구워 먹고 얘기나 하고 가는 거, 요 정도 할 때는 장점이 아주 많고요. 그러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옆집하고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뭐 이건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단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장점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한 50평 안쪽에 아주 그냥 축약적으로 밀집을 해서 그 안에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설 같은 것도 잘 해서 이렇게 해서 받을 것만 이렇게 받는 8,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 50평짜리 이렇게 한 그런 쉼터 개념의 주택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좀 공간을 좀 넓게 쓰고 기왕이면 차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도 왔었을 때 옆에 차도 쑥쑥 댈 수가 있고, 하다못해 뭐 땅 좀 남으니까 여기 고구마 너 좀 심을래? 요 2줄 뭐 너 감자 심을래?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손들 뭐 아들 딸들 오면은 너는 2고랑 너는 저 1이랑 이렇게 해갖고 뭐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내가 전체적으로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농사를 지어서 누가 농사를 잘 짓나 한번 가을에 한번 추수를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하려면 땅 평수가 100평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하면은 한 50평은 이제 농막하고 쉼터하고 그리고 차 주차하면서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하고 캠파이어도 좀 할 수가 있고 뭐 불멍이나 이렇게 화덕 같은 거 이렇게 음식도 좀 이렇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하면은 50평. 그다음에 이제 뭐 꽃밭 정도 하면은 1, 20평.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이제 파나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고추나 이런 작물 정도를 한번 몇 줄이라도 좀 심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하면 한 100평 정도면은 좋지 않겠나. 아주 작게 잡아서. 근데 이걸 50평으로 잡으면 시골에 왔다는 의미가 뭐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냥 옆집 그 연립주택에 옆집하고 칸막이 딱 해갖고 옆집 막아놓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뭐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그렇게 하면 장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도심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쪽에 작은 평수에 한 50평 정도로 해서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완전 거기서 거처를 마련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이제 거처라는 게 그래요. 50평으로 조그만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일단 살 땐 좋아. 사놓고 나면 나중에 좁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좀 더 넓히고 싶어도 옆집이 있기 때문에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장단점이 막 섞여 있다.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지금 내려가는 보는 방향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4m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저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4m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거 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4m 도로를 해서 이렇게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도로를 뻥 뚫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텃밭으로 이렇게 각 토지마다 내려가는데 저 위에서부터 저기 원도막 있는 거 저거 차 바로 뒤에 있는 원도막에서부터 요 아래 여기 수도 앞에 요까지가 이제 150평이고요. 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농막, 그 다음에는 꽃밭, 그 다음에는 텃밭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이렇게 150평이 있고 그 다음에 150평, 그 다음에 저 아래 150평, 그 아래 이제 120평 2개, 116평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계약 중인 것도 있지만 그건 아직 확실하게 계약이 잔금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은 일단 그걸 하겠습니다. 일단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뭐 저 계약되면은 제가 댓글로 다시 올리든가 그 제목을 좀 바꿔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150평짜리는 조금 이제 널찍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여기 전봇대에서 저 앞에 보면은 빨간 팻말이 있어요. 빨간 말뚝이 있는데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 경계가 4m 도로의 경계예요. 4m 도로 저 전봇대에서 여기까지가 4m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4m 요거는 공용 도로입니다. 공용 도로라 요 도로 아래쪽으로 오폐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농막에서 나오는 저 오폐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계곡이 있는데요. 계곡 쪽으로 합류돼서 청정 계곡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일절 한 방울도 오폐수는 이쪽으로 다 도로 밑으로 쭉 해서 저 아래로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개울 쪽으로는 오염되는 것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청정 계곡으로 누구든지 거기서 샤워도 할 수가 있고요. 밤에 뭐 발가벗고 목욕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고, 150평, 여기도 또 150평 이렇게 있고요. 전기수도 정화조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150평 가격은 이제 4,700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짜리부터 뭐 2천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농막은 얼마짜리로 할지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추천하는 100평 그거는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설명을 해도 설명을 다 못해요. 뭐 10%밖에 못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통화로 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도로에도 물 같은 거를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저쪽 옆으로 빗물 같은 거는, 도로에 떨어진 빗물 같은 거는 저렇게 해서 개울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0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15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산골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이 오른쪽을 산 옆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 물을 당겨서 어떤 그 양식장 같은 것도 살짝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웅덩이를 조금 해서 어떤 뭐 풀장 같은 개념으로도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150평, 여기 세 번째 150평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120평입니다. 120평이고, 요 샘물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웅덩이를 만들어서 샘물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앉아서 좀 발도 씻고 좀 그러라고 이렇게 웅덩이를 이쁘게 만들어 놨더니, 비가 오니까 여기다 그 산골에서 내리는 물들이 좀 증가하면서 여기를 덮어갖고 그냥 위로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로가 망가지고 이래서 그냥 보기 좀 그렇지만, 요리를 밑으로 해서 이 관은, 이 샘물관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서 요렇게 저 개천으로 요 샘물은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요 아래부터는 이제 120평 여기 시작이고요. 120평. 좀 전에 그 개울을 보여드렸던 거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개울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개울이 모든 땅에 개울이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개울이 다 붙어 있고요. 저 개울까지 내려가는 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저 개울까지 내려가는 거는 이제 그 좀 돌을 이런 식으로 돌을 조금 받치든가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은 해 드릴 테니까요. 저 아래 개울로 내려가서 요즘은 물멍도 있어요. 그 물멍. 그냥 좀 멍 때리는 게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멍하게 다 잊고 걱정 근심 다 잊어버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도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막히거나 이럴 염려 없습니다. 저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저 뒤쪽에서도 빠질 수 있고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여기는 이제 농막 자리고요. 농막 자리고, 그 다음에 요 아래는 텃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20평 이렇게 하고, 요 아래쪽은 이제 116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뭐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950으로 농막까지 기본 농막입니다. 기본 농막까지 해갖고 농막 안에 전기수도 정화조 다 집어넣어 드리고, 그냥 요즘은 저 농막 개념도 많이 이제 오픈이 돼 있어서요. 이제 시골이 인구 소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의 경제가 이제 많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는 경제를 같이 이제 도시민들도 좀 살리자는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도와준다기보다는 어차피 할 거 이제 외국으로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 이렇게 좋은 곳도 많이 있고요. 경치 같은 경우는 한국이 참 좋습니다. 뭐 외국 나가봐야 공기가 너저분하고 좀 그래요. 어디 갔다는 그 기념으로 뭐 다닌다는 그 하나의 그 뭐 느낌뿐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한국이 제일 깨끗하지 어디 어느 나라 한국보다 깨끗한 데 어디 있어요. 공기도 한국이 맑고 그리고 참 계절마다 이렇게 참 이 자연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그냥 이게 그 너무 헤매지 마시고 주말마다 어디 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뭐랄까요 배낭산 메고 가면 또 혼자 간다고 해서 저 마나님한테 혼나지 마시고 가족 다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여기에다 농막 하나 짓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농막보다 좀 더 넓은 10평짜리 쉼터를 짓고 여기에다가 그것도 이제 애들이 좀 더 있다 그러면은 10평에다가 2층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은 하면은 건축으로 해야 되고 뭐야 그 쉼터로 할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10평이니까요. 10평에다가 이제 좀 높게 층고를 높게 한 다음에 다락을 한 10평 정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거주하는 공간은 20평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머리 쓰기 나름이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집만 지어 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농막 6평도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써보니까 6평도 넓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어. 적적해. 막 그냥 심심하더라고. 그러니까 6평도요. 거기다 이제 미니 다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한 가족이 한 5명 정도는 널널하게 거기도 지내고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락 같은 경우는 그 애기들 2명 정도는 다락 위에서 올라가서 자고 어른들은 밑에서 한 4명, 5명 뒹굴면서 자도 충분히 남습니다. 6평만 해도 널널해요. 근데 10평짜리 해보고 하면 진짜 적적합니다. 적적해요. 강원도 그 상원사, 월정사 사찰 뒷방에 있는 것처럼 적적해집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리고 저쪽에 이제 나무들이 하나씩 이렇게들 쭉 있는데, 예, 나무들 아래에다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도 좀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저 나무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아껴보려고 절벽인데 절벽을 깎아서 이 큰 암석 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 텃밭도 할 겸 아니면 여기다 정자를 하나를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틈새로 이제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냥 주말에 이틀간 올 수 있는 나의 집, 우리 가족의 아지트,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솔직히 퇴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 어떠냐 물으면 막 신경질 팍팍 내고 그냥 아빠 얼굴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문 탕 닫고 들어가고 이러면 저 자식이 저게 나 무시하냐 이런 거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큼은 어디를 갈까? 어디 가서 어느 펜션에 가서 돈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없이 딱 100평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주말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고기 구워 먹고 아니면은 요즘은 이런 데 여기 다 인터넷 다 됩니다. 인터넷 전부 다 연결 다 되고 하니까. 인터넷 연결 다 해서 여기 와서 너네들 그럼 게임하고 싶은 애들은 처박혀서 게임만 하든가 하고 앞뒤 전부 다 산이겠다. 산으로 올라가든지 여기서 불을 피워놓고 내 땅에서 고기를 구워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감자를 쪄 먹든지 뭘 하든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멍도 있고 또 계곡에서 물멍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이제 내가 굉장히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번뇌가 심해. 솔직히 번뇌, 근심 걱정, 쓸데없는 근심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 요즘엔. 왜 사는 게 힘드냐? 편리하려고 하다가 보니 휴대폰 하나만 봐도 저는 짜증나요. 아니 전화만 받으면 되고 전화만 걸면 되는 건데 무슨 놈이 그렇게 복잡해. 인증이 있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저쩌고. 그 비밀번호를 저는 이제 노트에다 적어 놓는데요.
노트 하나 한 면이 꽉 차. 통장부터 시작해갖고 뭐 무슨 비밀번호 하다가 보니까 다 적어놨는데 나중에는 그 비밀번호 몇 번 바꾸다가 보니까 비밀번호가 막 엉켜갖고 되지도 않고 통장도 뭐 3번 하면은 다시 또 바꾸러 가야 되고 아주 귀찮아요. 그만큼 살기 힘든 세상에 그냥 여기 오면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정신줄 놔도 돼. 정신줄 팍 놓고 그냥 여기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또 월요일 또 일요일 날 오후쯤 아니면 미리 가려면 토요일 오후쯤 가서 이렇게 가면서 또 월요일부터 또 생활전선에서 전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116평 이렇게 해서 다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설명을 최대한 하는 대로 했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잔소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가 많다고 하지만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가서 그냥 그 회로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머리가 하얗고, 야, 이런 고통, 이런 근심, 이런 그 문제거리가 내 앞에 왔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에 회로가 딱 막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그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정신줄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오는 거예요. 아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병이 가장 크고 정신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고, 이리저리 뭐 시골에 그래도 주말에 가면 주말 전원주택은 최소한 5천에서 아무리 못 줘도 1억 이상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전원주택이다 생각을 해도 누가 옮겨라 말을 할 거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그냥 전화로 그것만 하면 돼. 연기만 하면 돼. 3년 더 쓸게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끝나요. 뭐 저 절차도 없어요. 그냥 따로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3년 쓰고 다시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10번을 해도 되고 100번을 해도 됩니다. 근데 10번 해다가 11번째 안 해주냐? 그럴 리가 없죠. 농막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여기 홍천군인데 홍천군수가 10번 해줬어. 30년을 해줬어. 그러면 30년 동안에 여기 쓴 돈이 얼마예요? 여기 오면서 기름값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사먹고 뭐 식당 가고 머리 자르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돈 간접적인 소비도 많이 했고 여기다 엄청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길거리에다가 솔직히 많이 썼잖아요. 그런 사람의 충실한 그 애국자를 애군민을 갖다가 연장 안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또 인구가 적어서 난리인데 한 사람이라도 차 타고 좀 지나다니고 이래야 그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시골에 오면은 뭐 겁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팻말로 이렇게 평수를 중간중간에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계는 이렇게 나이론 줄로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가 어디까지 경계가 얼마구나 하고,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100평 기준으로 땅 100평에다가 농막 해주고 농막 안에다가 전기, 수도, 정화조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농막 신고 해서 농막 갖다 딱 드리고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텃밭까지 싹 골라놨잖아요. 싹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나중에 그냥 와서 쓰시고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나중에 정말 마음에 든다. 아, 나는 이제 시골에 살아야 되겠어.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대환영입니다. 그냥 그가 이사 오셔서
여기 하면 이제 인구도 늘고, 여기 아마 표창장 받을걸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젊은 애들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뭐, 우리 애가 벌써 40이 넘었으니까, 그 젊은 애들이 뭐랄까, 창업 같은 거를 요즘은 많이 하는데, 인터넷이 창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서울에 있어서 비싼 땅에서 거기서 창업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차피 강남 사는 이유가, 제가 이제 강남에 많이는 안 살아봐도 잠깐 살아보니까 딴 게 없어요. 이 강남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참 음식 맛도 참 더럽게 싱겁거든요. 강남에서 한번 식사 다 해보셨겠지만은 밥이 맛이 없어. 싱거워. 그리고 양이 적어. 나는 촌놈이라 좀 뭐랄까 좀 많이 주면 좋은데 밥도 한 공기가 반쯤 한 숟가락 살짝 주고, 그럼 무슨 반찬이 그냥 두 젓가락이면 없어. 그리고 싱거워. 맛이 없어. 솔직히. 예, 그런데 굳이 왜 사람들이 강남으로 자꾸 몰려드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정보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놈 옆에 가면 떡국물도 생긴다는 거 한 것 같이, 정보가 있는 놈 옆에 가면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터넷 정보하고 또 달라요. 고급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게 보면은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거 자꾸 주변 머리에서 그 부정적인 사람만 자꾸 정보를 얻어요.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였다고 뭐 정보만 얻는 사람은 평생 못 살아. 그러나 고급 정보는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잘 사는 놈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은 그놈들 옆에 가면 떡국물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뭐 땅값도 비싸고 뭐 사람이 모이니까 고급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것 뿐이지, 거기서 굳이 뭐 사무실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고지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해. 그러면 월, 화 정도 출근해서 강남에 갔다가 나머지는 여기 와서 자기 창업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특히 뭐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본 거는 네이버 같은 거. 그게 어디야? 어디 있었죠? 횡성에 있나? 횡성인가 원주인가 네이버 서버가 와 있는 곳이 있죠. 어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강원도 어딘데.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도 이제 본사를 이제 시골로 자꾸 옮기는 게 상황이에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 숲이 우거지고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머리 쥐어짜고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엄청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건물 벽 사이에서 차들 막 막혀갖고 서로 짜증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머리에 산소가 다 빠져나가갖고 그냥 탄소만 잔뜩 쌓였겠네. 그런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머릿속에 산소가 꽉꽉 채워서 이런 곳에서 힐링도 할 겸, 뭐 창업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고,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창업을 하는 세상이니까 여기 와서 뭐 이런 창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사를 이 시골에다가 본사를 한번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북유럽이나 그런 데는 이제 많이 그렇게들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숲속에 이제 이렇게 기업들의 본사가 숲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로 해서 이제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미팅만 하고 나머지 집에서 재택근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 굳이 이게 사람 얼굴 보고 이러한 업종이 아니라면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런 업종이라면은 재택근무가 거의 마땅하거든요. 예, 그래,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간에, 오늘은 이렇게 주저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짜증나고 힘들고, 화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이쪽 편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쪽 편 얘기 들으면 또 일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는 거니까,
뭐 나는 맞는데 왜 넌 틀려? 넌 너는 뭐 매국노고 나는 애국자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뭐 너는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면은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아, 쟤는 내가 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 아, 그런 정도로만 해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틀릴까? 이렇게 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람 미쳐요. 미쳐. 내 정신도 관리를 못하면서 남 신경 쓰고 제 행동 반경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은 요즘에는 뭐 쓸데없는 이제 국제정세까지 그리고 국내 뭐 정치 분야까지 관여를 다 해갖고 나라를 뜯어 고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 가정도 뜯어 고치지 못하고 나도 제대로 그 반성하고 회개하고 저 새 사람 못 되면서 무슨 남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 내 자신부터 먼저 깨끗하게 합시다. 좀 더러운 거 있으면은 저 냇물에 가서 내 양심을 좀 이렇게 세탁도 좀 하고 좀 세탁도 하고 뭐 저 아주 그 거짓말 좀 들었으면 저 냇가에 가서 귀도 좀 씻고 예 누가 그랬다 그러죠 옛날에 귀도 좀 씻고 여기 귀 수술 곳 많아요. 깨끗한 거 많으니까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은 강원도 홍천이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양양 간 고속도로에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고속도로 IC에서 가장 가까워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시골길로 또 1시간 또 가. 사람 미쳐요. 환장해, 환장해. 그러니까 뭐 그냥 주말 주택이라고 합시다. 주말 주택.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주말 우리 그 저 별장, 가족 별장. 아무리 뭐 농막이라고 할지라도 별장이에요. 우리 가족으로 하면은 별장이지 뭐. 예, 이 별장에 오는 거는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최소한 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3분이면 도착하고요. 서울 양양간, 양양 동해안 나가는 고속도로에서 3분이면 됩니다. 내촌 IC. 내촌 IC에서 3분이면 되고 1.5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가족끼리 또 의기투합해서 야, 그러면 이제 바다라도 한번 가자. 그럼 여기서 바다까지 얼마냐? 동해안까지 40분입니다. 여기서 40분이면 동해안까지 쏠 수 있다. 그 여름 휴가철에는 아주 좋겠죠. 주중에는 매주마다 여기 와서 여기서 상설적으로 우리 아지트야. 우리 가족의 아지트.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두 연인끼리 여기 이제 아주 뭐 최고의 그 이제 좋은 그 데이트 장소야. 그러다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바다 보러 가자. 그럼 여기서 40분만 쏘면은 양양까지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바닷가 땅들이 뭐 심지어는 뭐 1,000만 원 이상씩 하잖아요. 뭐 상업지 같은 경우 3,000만 원씩 하잖아요. 한 평에. 서울보다 더 비싸. 서울 뭐 그 동작구 저 구로구 정도의 땅값이 되네요. 3천, 5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물론 상업지고 그렇지만은 바다가 바로 앞이고 이런 쪽에는 그렇게 비싸고 바다가 손톱만큼만 보여도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손톱밖에 안 보이는 그 바다에 그 100만 원씩이나 주고 그 해서 바다 근처에 가지도 못하면서 100만 원씩이나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100평이면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씩 하면. 그럼 몇십억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십억 억대가 아니라 1,000만 원대, 5천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도 아니고 3,950만 원에 땅 100평에 우리 전원주택이 가족의 전원주택까지 완벽하게 한다. 3,950. 그냥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아, 잠깐만요. 만약에 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제가 더보기에 자세하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이 올라가고서 바로 제가 이
이어서 이제 글을 쓰다가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또 늦어진다고 해서 그냥 뭐 뒤에 뭐 상세 그걸 보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나중이라도 한번 더 방문하시면은 제가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국 대표 번호가 1800-2436인데 이게 되게 다들 이게 무슨 뭐 이런 전화가 있느냐 이러는데요. 1588, 뭐 1588, 1577, 1544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SK 전화고요. 예, 여기 1800-2436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24365인데 24시간 365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1800-1800에 24시간 365일 1800-24365 끝다리 2436만 눌러도 되고 5까지 눌러도 통화가 됩니다. 1800에 24시간 365일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TV였습니다.